가마분전 뭐 필요 없고, 고장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터빈 및 발전기입니다. 터빈은 기계적인 부분 아니까. 터빈 쪽에 고장이 또 기계적인 고장이고, 발전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죠? 발전기 원리. 예? 발전기 왼발 오전 얘기하시죠? 예. 그걸 쓰는 겁니다. 발전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은 나눠질 텐데, 발전기 쪽에서는 기계적인 부분은 별로 없을 거고, 그게 왜 터빈 쪽에서 기계적인 부분이 많을 거란 얘기죠.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기자, 계자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개가단 역발 섭작비로 외웠다고 그랬죠. 거기 압력이라든가 베어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터빈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전기자나 계자는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신다든가. 답안지를 보시면서도 어떤 컨셉을 잡아주셔야죠. 무정정분법 이런 거는 넘어가고. 자, 유전체선. 오늘 또 설명을 하죠. 유전체선. 유전체. 손실입니다. 유전체에서 발생한 손실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걸 측정해가지고 얘가 손실이 많다는 건 뭔가 나빠졌다는 얘기죠. 피 뽑아서 피 수치가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간 수치에 뭐가 올라갔다. 그럼 술 좀 작작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술, 담배만 줄여도 그냥 거의 한 50%가 줍니다. 건강은. 병렬운전 조건, 이거 많이 나옵니다.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자, 그러면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예? 발전기? 맞습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차각. 예? 그러면은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예? 6글자. 상권 극전각 Z.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상권. 권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극전. 전압이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Z. 임피던스가 같을 거. 아니, 병렬운전 조건 얘기하라면서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25점짜리인데 그 6개만 쓸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25점짜리를 써야 되는데 목차부터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왜 자꾸 키워드를 자꾸 노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거는 나와야지만 합니다. 이 문제에. 키워드로 만드는 거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것들은 왜냐면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변압기 쪽 비교해서 보시고 발전기 쪽 비교해서 보시고 항상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전기 쪽을 보셨으면 자개 쪽을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얘는 요놈, 얘는 요놈. 그러면 딱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넘어가고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거는 뭐냐, 13장 그 배전 쪽에서 나오니까요. 필액의 제한전압, 공측망전 전력, 원자력 긴급 전기 장치 나오죠. 스크럼 장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역섬낙, 역섬낙, 경감 역섬낙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뭔지. CTB, 변압기, 분포 회로를 위한 미분 방정식. 이건 어디 나올까요? 성배전공학에? 5장 어디? 성전 특성에서 나옵니다. 왜? 단거리는 집중, 중거리는 집중, 그 다음에 장거리는 분포. 그 분포 정수, 여기 분포회로 해석을 이해하니까 분포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5장에 장거리 송전설로 해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뭐라고요? 그걸 미분 방정식으로 하고 있구나. 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라고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에, D도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에, B는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인데 그게 임피던스다 보니까 Z 오메가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인 거고, C는 Z 오메가 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라고요. 미분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쌍곡선 함수, 하이퍼블릭이 쌍곡선 함수인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쌍곡선 함수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쌍곡선 함수가 뭔지. 그것도 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특성 임피던스 나오죠. 특성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파동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고유한 부분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고유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 특성이 있다. 고유 임피던스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뭔가 서지가 들어오면은 파고값이 생기죠? 그러면서 뭔가 이상이 생기죠? 그때 자기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임피던스가 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거래에 관련돼서 당당되는 게 아니라 얘 몸체의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특성이. 그걸 뭐 과도 접지저항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특성 임피던스 때문에 뭐라고요? 송존 용량이 틀려진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체에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보내줄 때 얘가 힘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존 용량들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그 특성 송존 용량 계산 방법에서 고유부하법이 나오는 거죠. 이 고유한 임피던스를 이용한 부하에 의해서 얼마만큼 송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이제 킬로미터를 고려해가지고 전압별로 해가지고 송전 용량이 몇 볼트가 되는지에 따른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60kV, 80kV, 뭐 100kV 해가지고 뭐 60, 100, 12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수치가. 60, 80, 600, 800, 1200이었네? 그렇게. 140kV 해가지고 60kV에서 40 더하면 100kV가 되고 100에다 40kV 더하면 140kV가 됩니다. 그럼 60이니까 60은 600이 되고 그 다음에 1000은 그냥 8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의 2배니까 12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거 또 넘어가고. 이게 60비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좀 분석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간연도 문제를 제일 처음부터 분석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분석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내용을 안다는 얘기죠. 보통 연구반에 들어가서 이제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져가야 될 문제가 뭔지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일부 좀 돌아가면서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쉬운데 그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때 봤던 겁니다. 순환 유정층 연소 보일러. 이게 딱 보고 이게 어떤 보일러인지 생각나시나요? 예? 가하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유동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지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 발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열병합 발전하고 복합 발전도 또 헷갈리십니다. 나중에 분명히. 근데 이제 복합 발전에 가서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IGCC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연료 추출 방법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사이클에 대한 분류, 사이언발로 저는 외웠거든요. 사이클에 대한 분류, 연료 추출 방식에 대한 분류, 그다음 발전 형태에 따른 분류, 발전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PFBC가 있고 CFBC가 있고 IGC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석탄 같은 걸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면 그냥 갈아가지고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갈아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얘는 유동층이라고 했죠?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집어넣는데 얘가 움직여서 잘 탈 수 있게끔 집어넣어주는데 뭡니까? 그거를 순환. 자연 상태에서 순환을 시켜주면서 유동층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거기서 불을 붙여서 연소를 시키는 게 순환 유동층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CF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CFBC입니다. CFBC. Circulation, Fluidized Bed Combustor. CFBC. 연소를 시켜주는데 Circulation, 순환을 시켜가지고 Fluidized, 띄워주는 겁니다. 유동층처럼 Fluidized가 유동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PFBC는 PFBC가 프레셔, Fluidized Bed Combustor입니다. 똑같은 건데 뭡니까? 걔는 가압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얘 유동층을 힘을 불어가지고 돌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얘에 대한 단점들은 제가 봤더니 PFBC는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다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용량을 크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는 용량 자체를 일반 발전기처럼 크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봤고, 이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그럼 뭐라고요? 위에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이 위에는 올라갔으니까 오보고 밑에는 떨어지니까 지상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기자, 괴자, 고정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라고요. 열적인 부분.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 다 설명드렸잖아요. 왜냐면 암기가 안 되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요거보다 위에니까 요건 과여자고 이 밑에는 밑에니까 저여자고 이런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제급전, 반성보호 개정 방식.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저도 뭐 지금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경제급전. 이거 경제급전 나오면 키워드 4글자 아셔야 된다고. 뭐라고요? 예? 이 경제급전이 나오면 이거를 회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법에 대해서 경제급전 문제를 정식화해 가지고 풀어서 쓰려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관련된 키워드 4글자. 이거 바로 전 시험에 25점짜리 나왔는데 수화력 계통의 병용으로 해가지고 수, 목, 평, 총.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는 날이다. 이렇게 오시라고요. 왜? 수급 조건을 먼저 가져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 조건. 그리고 목적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가 함수를 이용해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계산해야 된다. 거기 이제 페널티 함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자꾸 요게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해 두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못 씁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워낙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단계에서 얘는 뭐를 이렇게 묵시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 그런 것도 빨리빨리. 대지저항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바로 대지저항률하고 변전소 접지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25점. 근데 이 대지저항률만 25점짜리를 물어봅니다. 아까 저쪽에 가서 보시면 변전소, 다른 쪽에 변전소 접지만 또 25점짜리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쳐서 25점짜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5점짜리 중에서 대지저항률을 10점짜리를 좀 쓰고, 변전소 부분을 15점짜리를 쓴다든가, 아니면 얘는 한 7점짜리를 쓰고, 얘는 18점짜리를 쓴다든가, 배중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대지저항률이 뭐냐? 그럼 거기서는 주가 변전소 접지 설계입니다. 그럼 대지저항률이 뭐 영향을 받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거든요. 대지저항률에 영향을 받는 건 이제 관연도 문제 풀이를 보십시오. 설명을 해놨으니까. 먼저 전력산업 구조 개편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수요 관리. 수요 관리가 뭐라고요? 키워드 뭐였죠? 수요 관리의 키워드? 키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개요를 써야 된다. 무조건 개요를 못 쓰면 꽝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다라고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개요가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개요를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고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하를 평준화하고 투자를 지연시켜서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어렵죠? 근데 애우다 보니까 애워집니다. 제가 이게 수요 관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20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20번 안에. 그럼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1번부터 100번까지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20번이라는 건 출제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사실 이제 수요 관리라는 건 공급자 수요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용가 쪽의 수요 관리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공급자 수요 관리, 수용가 수요 관리 해가지고 나눠서 또 써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저기만 한 거고요. DSM 그렇죠. DSM.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쓰일 때 수요관리 유형 5가지 예형을 쓰셔. 그러면 수요관리는 SSM하고 DSM으로 나눠지는데 그 DSM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 DSM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네가 물어본 게 이거니까 이거 설명하겠다 이거죠.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가 수요 관리입니다. 근데 SSM은 공급자 수요 관리,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디맨드는 뭡니까? 우리가 수용가 측이죠. 디맨드 요청하는 쪽 사이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서플라이는 공급자 측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 문제는 그 컨셉이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걸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왜? 지금부터 그거 얘기하면 막 헷갈리니까. 여기서도 애우는 부분입니다. 수기부절 증가.
제가 얘기해놨는데 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이 또 들 겁니다. 키워드가. TRV 나오는 부분들 나왔죠. 이거 그림 이거 뭐라고요? 그림 3개 그리라고요. 파형 3개 그린 다음에 TRV 제기전압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류가 이거는 지금 지상이네요. 그럼 전류에 맞춰가지고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리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섹셔널 라이드. 아까는 리크루즈 나왔는데 이번 섹셔널 라이드가 나오네. 리크루즈 RSF 다 외워야 된다고 배전설을 보유업소에서. 계약 전력은 얼마니까 이거 지금 이거 지금 40만이라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40만으로 바뀌었다. 그런 부분. 4단자 회로 정수 여기 또 나오죠.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 최근에 101에 102에 그 다음에 99에 이렇게 보셔도요. 거의 유형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꼭 한두 문제는 있습니다. 한두 문제. 딱.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이렇게 또 중복돼서 한두 문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전에 보셨던 관연도 문제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유형의. 약간 틀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시험 문제 나왔던 부하율하고 나온, 분산 부하율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전 시험에서는 부하가 이렇게 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는 부하가 이렇게 됐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유형이 틀린 거죠. 25점짜리로. 그때도 있었습니다. 앞에 나온 문제 아닙니까? 똑같은 유형이니까 이 문제 안 나와 했는데, 그 문제의 유형이 뭐냐? 저거만 틀려가지고, 부하의 형태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두 문제는 꼭 걸립니다. 한두 문제는. 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없을 때도 있는데, 보면은, 요 전에서 시험 봤던 것 중에 한두 문제는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뻔하니까, 그 유형 중에 자동적으로 겹치는 겁니다. 낼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왜? 그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출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개 배수로 뽑아가지고 서로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데 어차피 문제는 틀리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들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유형은 비슷할지언정. 손실계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부하 모델 3가지 상권선 변압기 다 개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AFC 이거 4가지 방식 다 외우는 거 설명드렸고요. 제어 공식 EMS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던 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 배전 자동화 나올 거고요. EMS 나올 거고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요.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제 관연도 문제를 보셔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 명확해진다는 얘기죠. 관연도 문제를 이게 뭐지? 그러면 관연도 문제만 한번 보십시오. 아, 이런 게 나왔었구나.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 교재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많이 나오는 문제를 교과서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본서를 들으시면서 요걸 들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 거고요. 요거 다 책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책으로 가야죠. 똑같은 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박창수 씨거로 가시는가 아니면 다른 거. 박창수 씨거로 하게 되면은 박창수 씨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기존처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책을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쫓아오실까 의문이 돼서 못하는 것 뿐이죠. 저도 다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봤으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 옛날에 그 배성환 씨 책도 좋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그게 90년도 후반에 그 시험을 보신 분이 한전에서 계셨던 분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쓴 건데 그걸 보신 분들이 그때 합격을 또 많이 했습니다. 또 90년대쯤에. 근데 내용은 참 괜찮은데 한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배치 자체가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 개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좀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그걸 보시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지대 그 김봉규 교수님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집도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근데 보셔야 될 거는 이것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다 마스터해도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합격한다고요. 근데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셔야죠. 근데 남들도 다 이만큼 쓰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차별되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차별되게 쓸 수는 없고요. 남들이 쓰는 게 뭔지 보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차별되게 쓰시는 건 여러분들 답안지 쓰면서 파이널반에서 수정을 해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디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효과적, 무효전력 공급원,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팩츠, IPCS, 수요관리 또 나오죠.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요게 보시면은 요 앞에 지금 수요관리가 나왔었는데 또 나오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 시험에서요, 앞에서 변압기가 나왔는데 뒤에 또 변압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3교시였네? 3교시 2번이 변압기인데요. 3번도 변압기입니다.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차이는요, 변압기의 OLTC를 설명하라. 또 3번은 변압기의 그 내부 보호장치를 설명하라.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물론 이제 변압기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로만 봤을 때는 변압기에서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발전기면 발전기 쪽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포설 방식. 오늘도 나오죠? 지중선로 포설을 어떻게 하나요?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그거에 대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 회선이 몇 가닥일 때는 직매하고, 몇 가닥 이상일 때는 관로하고, 몇 가닥 이상일 때는 9회선 이상이면은 어떻게? 전력구식으로 간다. 1, 3, 1에서 3에서는, 그 다음에 4에서 9회선까지는 이렇게 하고 9 이상. 어렵지도 않죠. 발전소, 신규 발전, 63회, 열사이클 종합. 단절은 저감전은 오늘 보셨죠? 이제 왜 아까 설명을 했는지. 1장인데도 불구하고. 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건너뛰기는 뭐해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왜? 뒤에 가서 또 여러 번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1장에서 설명드렸죠. 6장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9장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10장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전력계통공학 가서 또 나옵니다. 내용들이. 단절연하고 저감절연하고 같은 건가요? 보실 때 균등절연하고 단절연하고 같이 보시라고요. 전절연하고 저감절연하고 같이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아까 4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2개가 나오니까. 얘하고 얘는 틀린 겁니다, 분명히. 전절연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건 저감절연입니다. 전절연은 뭐라고요? 비유효 접지계통. 저감절연은 유효 접지계통.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균등절연은 델타 결선이라고요. 단절연은 뭐라고요? Y 결선이라고요. 이거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시면요, 나중에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제가 헷갈렸으니까. 제가 정립하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이게 안 외워졌으니까. 모호 계정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콩고에 있는 모호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콩고 어디가 붙어 있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음의 반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오음을 거꾸로 하면 뭐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외울 때 보시면 Z로 외우고, 임피던스다. 거기에 R, 오음법이 있고, 그 다음에 X, 어드미턴스법이 있고, 그거를 거꾸로 한 게, 오음을 거꾸로 한 게 모호다. 모호가 있고, 또 렉탱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렌치형이 있고, 토마치형이 있고, 저는 이제 이거 96년도 판 보시면 한전에, 요게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걸 다 읽어봤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그냥 딱 거리계정기 딱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거리계정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물론 이제 80점 정도 나왔던 교시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 거리계정기를 썼을 때도 그 교시가 80점을 맞았는데요. 모범 답안대로 썼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쓸 때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20점은 줬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20점을 더 주고 다른 데서 한 17, 18점을 받았는지는. 그러니까 그 교시에 80점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요것들은 이렇게 쓰니까 한 17점에서 20 몇 점 사이에서 점수를 받았구나.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제가 14페이지를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쪽에서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도 했었으니까, 그 과목으로 강의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쓰면서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그냥 쓰기는 많이 썼지만 중구난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모범 답안으로 안 돼서 그때 이제 그 교시만 한 50점만 나왔어도 합격을 했는데, 그때 그 교시가 35점이 나왔거든요.
저한테는 자꾸 아쉬움이 남으니까 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아, 이래서 점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 시험 본 걸 가지고 쪽팔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공개하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랬던 것 같다. 그 자기의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하시면, 아까도 그 오전에 어떻게 했죠?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떤 방향이 좋고,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꾸 공유를 하면은 그건 오프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못 들으시거든요. 그런 좋은 내용 때문에 이제 학원을 나오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거기는 개인적인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하지만 나머지 유효접지 6장에 중성접집인가 유효장에서 나오죠. 단순하게 몇 개만 봤는데도 이렇게 열중성자, 감속제 등이 같지. 원자력이 그때는 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화력 발전도 많았고요. 증유연계 배우셨죠?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거 쓰실 수 있겠습니까? 25점짜리로? 지금? 예. 저걸 보면서, 그래도 이제, 이거 내가 배웠으니까 조금 쓰겠네라고 이렇게, 예? 이게 뭔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 문제가 뭔지는. 철탑의 기초의 종류와 장단점.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죠? 철탑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쓰시오. 네? 역티 기초에서 T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죠. 장단점. 이거는 변성기고요. 모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조체로서 모선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단모선, 복모선, 그다음 환상모선. 이렇게 나눠지는데, 복모선에는 이중모선, 1과 2분의 2, 12모선, 2.0 타임, 2.0 모선, 그 다음에 2부스 타임 모선, 4부스 타임 모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하면 다, 모선 형태, 모선 구성 종류, 모선 형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그림 그리고 살 붙여서 장단점 설명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압니다. 그런 형태는. 전기자건선의 단락부와 지락부. 아까 이게 뭔가 발전기의 터빈 및 발전기 보호라고 했죠? 터빈 및 발전기 보호에서 그겁니다, 지금. SSR 현상이 뭘까요? SSR 현상. 요것도 한 2년 인전에 시험 내에 나왔던 겁니다. 봐. 축 비틀림 현상인데 이게 왜 생길까요? 그렇죠.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리저넌스가 뭐냐면 공진입니다. 공진. 서브. 그러니까 저주파 동요에 의해서 공진이 일어나가지고 발전기 축이 견디지 못하고, 왜? 이걸,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건 고주파는 힘이 약합니다. 대신 이게 파형이 큽니다. 왜? 이게 여러 번 있어야지 고주파가 되니까. 주파수가 이 안에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야 됩니까? 여러 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 안에 가려면 저주파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피크치가 크죠? 천천히 밀는 대신 큰 힘으로 밀다 보면 얘가 축이 비틀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외에 송전선의 커피시턴스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죠. 커피시턴스가 뭐냐 이거죠. 송전 용량의 충전 때문에. 송전선의 충전 용량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지금 없애주려면 대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뒤에부터 뒤에. 충전전이니까. 근데 이제 SSR은 조금 틀립니다. TCSC. 그리고 PSS. 리액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전자유도. 나왔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열병합 발전. 열발 증가 복뒤 배추복 이렇게 전해왔거든요. 열병합 발전에 분류를 해서 열 에너지의 운영하기 위한 방법, 뭐 발전 형태에 따른 방법, 그리고 열이 그럼 어떻게 되냐? 열을 위에서 쓰느냐, 밑에서 쓰느냐, 토핑 사이클, 보토밍 사이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증가 복뒤. 그러면 증기 터빈에 의한 부분이 있고, 가스 터빈에 의한 부분이 있고, 복합 발전에 의한 부분이 있고, 디젤 터빈에 의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배추복, 배기재현, 축이 배합, 그러니까 배합인데, 배합터빈, 축이 배합터빈, 복수터빈, 축이 복수, 이런 식으로 물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키워드가 나오면 딱딱딱 나오는데 키워드가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이게. 열발, 증가, 복지, 배추고 이런 식으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냥 나오게끔. 뭐 사고의 정전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계산 문제는 빼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빨리. 이것도 이제 전달함수도 아닙니까, 이거 지금 다. 자기하고 전개, pinch 효과 이런 건 어렵죠. 요 63회, 65대 때는 이런 자기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 3문제죠. 여기 4문제죠. 5문제죠. 예? 6문제죠. 6문제가 나왔습니다. 1교시만.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6문제는. 13문제 중에서 6문제 빼면 7문제거든요. 7문제 다 선택해도 3문제를 선택을 못 하는데 이때 합격자가 좀 작았죠. 이거 아무리 강사가 들어가도 저기 부분을 다 쓰기가 힘듭니다. 왜? 저런 증명이라든가 저 기초 부분은 잘 안 하거든요. 처음에 한번 해놓고. EMS 또 나오죠, 지금. 피렉이 나오죠. 아까 보시면 배전솔로 보호장치에서 뭐랄까, RSF라고요. RSL이라고요. 예? F 나왔죠? L 나왔죠? 라인 퓨지 나왔죠? 그 종류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이제 딱 형태로 보면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디지털 보호계정기 아까 따로 나온다고요. 애자 나온다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원자력 발전, PWR, BWR 또 나오죠. 이건 전기설비 고주파 부분에 대한 이건 쉬운 거고. 아까 페란티 현상, 발전기 작용 현상, 송전선 충전 용량에 의한 문제점, 5-10, 송전 용량 계산법, 5-8,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맨날 나오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정전구법 아까 나왔죠. 또 나온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 그 다음에 배전솔로 또 나와있죠. 멸병합 발전기 또 나오고. 자기애로 또 나왔던 거고, 뭐, 개교용 변성기 쪽. 표시선 계전 보호 방식. AFC 아까 나왔죠? AFC. 4가지 쓰라고. 또 나오고. 조류계산. 또 나오죠, 지금. CVK로 나오죠. 아까 CNCV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접지시 공용 이점. 이런 것들 좀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IGC 뭐라고요? 프레셔라이즈 베드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IGCC, PFBC, CFBC 이렇게 3가지가 나눠진다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요. 전력 품질 따로 나온다면서요. 전력 품질만 중요하게. 주상설비 SVC, SVG 또 나온다고요. 단거리 송전설비 송전단 전압을 사단자 정체에서 유지하는데 이거는 기준 벡터로 취한다. 이렇게 나왔죠. 수전단 전압을. 요게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항상. 근데 전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번에 나왔던 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쓰라고 한 번 또 나왔네. 그 뒤에는. 약간 응용해서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5장에 나오죠. 철탑의 종류 비교할 때 아까 뭐라고요?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근데 이건 뭐라고요? 강도상. 네? 이렇게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강도상은 튼튼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사용 목적에서 직각, 억내 해가지고 A형, B형, C형, D형 해가지고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강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주가 있을 거고요. 예? 철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목주가 없겠죠. 콘크리트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쇠주가 나오는데 이제 강간으로 된 탑도 있을 거고 강간이 더 힘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강으로 돼 있으니까 힘있게 밑에다 박아버리는 거거든. 얘는 그냥 앙카 4개 박아가지고 철근으로 양쪽에서 받쳐주는 거고 이게 강간이 더 비쌉니다. 근데 강간이 부러졌죠. 여기 3, 4, 5 쪽에 몇 개 제가 듣기로는 7개나 부러졌는데 어느 업체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상업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상업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부러졌으면 난리 났습니다. 왜? 개통이 또 흔들렸을 거니까. 상업운전을 안 한 상태에서 철탑이 그것도 7기나. 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저가 수주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한전이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한전이나 제가 옛날 조달청에도 들어가서 이제 그 영업할 때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공인인서 가지고 들어가면 86.745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호표를 부릅니다. 1번부터 뭐 20번까지 있으면 몇 개 찍으면은 여러 입찰업체들이 들어온 거 중에 그 번호표를 찍은 그 단가표를 해가지고 그거에 딱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86.745에 바로 밑에 게 됐거든요. 그래서 운이라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잘 번호를 찍으면 그러면 엑셀에다 함수 돌려가지고 대충 몇 개를 찍을지 몇 번을 선택할지는 저희 몫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이서 여러 개 공인인서 가지고 하고 요즘에는 IP 주소도 다 추가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뀌고 지금은 이 칸.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까서 가격 싼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수준을 하면 아무래도 좀 품질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류 전력의 백도 표시및 물리적인 뜻, 이거 지금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이런 것들. 전절은 균등전은 단절은 저감절은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게 25점짜리 문제라는 얘기죠. HVDC 설명하시오. 유도장에 설명하시오. 이거 다 25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서를 능동하게 있어야지만 되고 그 기본서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연구반 문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연구반에 답안지대로 쓰게끔 하려면 답안지에 대한 키워드를 암기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투비속도, 비속도 뭐 이런 부분 나옵니다. 나중에 사단자망, 사단자 중에서 물리적 의미 이번에 나왔죠 또. 바로 관연도 문제 보시면 바로 이번에 나온 겁니다. 비선형 이것도 옛날에 나왔고 거리계정기 또 나오죠. 아까 모호 효과였는데 딱 보시면은 피레기, 불꽃방전 이거는 유효전력, 지중배청 개통, 유효접지 방식, 진행파, 파동 임피던스. 이제 좀 듣던 얘기들이 좀 많이 듣기 시작하죠. 제가 저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거부감이 조금씩 없어지실 겁니다. 이제 자꾸 송전선실 고려할 경우는 경계부합에 보면 뭐라고 수목평청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SMS 초전도 아침에도 들었죠 아까 뭐 이런 그 부분 자꾸 노출하는 부분들이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노출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거기에 익숙해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해야지만 여러분께 되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계속 노출하는 겁니다. 광고도 뭐 어떤 제품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자가 한번 옷 벗고 뭐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제품이 부각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만 보기 때문에 제품을 안 본다. 예? 그래서 또 어떤 데 광고할 때는 못생긴 여자가 나와서 제품을 광고한다. 또 그러면 안 보죠. 왜냐면 그 여자하고 그 제품하고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그 이미지가 맞는 사람으로 광고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나머지는 한번 또 보시고요.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는 이제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미리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몇 회까지 했나요, 지금? 60. 지금 60회에서 한 67회 정도까지 한 7회 정도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60회부터 99회까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거. 계산 문제 빼고요. 좀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뭐 유효접지, 이것도 반복되는구나.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유효접지 중성점 아니면 아까 뭐 페란티 뭐 이런 것들, 경제부합해본 AFC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걸 한번 집에 가서 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근데 기본반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걸 다 끌고 가면서 시험에 이게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연구반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힘드셨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6번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